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어, 1과 2로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열역학이라고 했으니까 열과 관련된 역학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열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하면 우리 온도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섭씨 온도랑 그리고 뭐 절대 온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화씨 온도는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을게요.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다? 바로 물이다. 그리고 물이 얼었을 때를 0이라 놓고 물이 끓었을 때를 100으로 나서 100등분한 게 바로 섭씨 온도다. 그래서 봤더니 마이너스 213도가 가장 낮은 온도다 라고 얘기한 게 섭씨 온도야. 절대 온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점을 얘로 바꾼 거죠. 얘를 0으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273, 얘가 373 되는 게 바로 뭐다? 온도, 섭씨 온도, 절대 온도. 이걸 수치화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는 또 뭐랑 관계 있냐면 바로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야.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러니 이 온도라는 것은 바로 운동 에너지랑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유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이것만 정확히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온도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물체의 온도라는 것은 뭐라고?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랑 관계가 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렇죠?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와 분자 운동이 관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뜨거운 커피를 가만히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내려가겠죠. 언제까지? 공기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할 때 그러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는 뭔가 에너지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다? 열이라고. 그래서 온도가 다른 물체가 접촉할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니까 단위가 칼로리 그리고 뭐 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랬어요. 그 같아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연유를 바탕으로 연력학 연법칙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A와 B가 열평을 이루고 A와 C가 열평을 이루면 당연히 뭐야? B하고 C도 열평형을 이룬다. 즉 A와 B가 온도가 같고 A와 C가 온도가 같으면 당연히 B하고 C도 온도가 같겠죠. 그게 연력학 연법칙이냐. 근데 너무 쉬워서 시험 문제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1법칙을 주로 많이 다룰 거야. 1법칙과 2법칙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선생님이 또 이거를 수업 시간에 뭐도 얘기했냐면 열량에 대해서 얘기했어. 열의 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Q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이 열량은 뭐랑 관계있다? 질량과 그리고 비열과 그리고 온도 변화에 관계있다. 그래서 Q는 MCT 어떤 친구가 시멘트라고 하더라고. 시멘트.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물리학 원에서는 시험 문제에 막 잘 추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게 포인트는 아니다. 요거는 뭐 화학 시간에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은 열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열을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기체가 있어 상태가 그쵸? 기체가 있어. 근데 이 기체가 어떤 기체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기준을 정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상기체로 정할 거야. 근데 이상기체가 뭐냐면 우리 이상형과 똑같아요.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얘기해서 좀 더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크기는 무시할 수 정도 작아야 되고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즉 질량도 매우 작은 거죠. 그래서 크기와 질량을 무시하는 힘도 무시하는 가상의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왜? 변수를 좀 많이 없애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압력도 갖고 있을 테고 부피도 갖고 있을 테고 온도도 갖고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정의한 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PV는 nRT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PV는 nRT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나중에 좀 편해요. 시험 문제 이거를 다차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가 뒤에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을 물어보려고 하지 요거는 그냥 뭐 알아만 두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방금 선생님이 어떤 기체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얘기했잖아.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있겠죠. 그렇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U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얘는 뭐랑 연결한 거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랑 키네틱 에너지랑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게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죠 뭐. 운동 에너지랑 이 포텐셜을 더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 기체는 우리가 그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따지진 않아요. 얘를 0이라 놓고 하면 쓰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얘네들이 분자들의 힘이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야.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0이라고 놔도 됩니다. 그래서 즉 이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계있다? 운동 에너지는 관계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관계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운동 에너지는 뭐랑 관계있다고 했죠? 앞에서 온도랑 관계있다. 그럼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아,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관계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야.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좀 정확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2분의 3 nRT, 2분의 3 nKT 그래갖고 정확히 표현하지만 얘는 n값과 k값은 n값은 분자의 개수고 k값은 상수값이잖아. 또 n값은 몰수고 r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 기체에 있는 게 갑자기 뭐 몰수가 바뀌거나 분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거나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 이 상태에서는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죠. 마찬가지로 k는 상수값이 변하지 않아. 그럼 결국 뭐만 관계있다? 온도랑 관계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계있다? 온도랑 관계있다. 또 한 가지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내부 에너지는 요 안에 기체 분자가 얼만큼 있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개수랑 또 관계가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리고 내부 에너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체가 만약에 이렇게 기체가 있다 치자. 이 상태도 있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있어. 근데 여기서 압력을 유지하면 선생님이 얘를 부피를 이렇게 늘려봤대. 그렇죠?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피를 팽창시켰어. 그럼 얘가 움직인 거잖아. 움직였으니까 어떻게? 이동 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은 우리 일을 배웠잖아. 일은 W는 Fs였잖아. 자, 근데 이 식을 그대로 정의하려고 봤더니 F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1에서 배웠던 물체 운동과 조금 다를 거야. 왜냐하면 우리 1 앞에서는 물체에 힘을 F를 가하면 얘가 이렇게 S만큼 이동했다라고 바로 구하면 되지만 얘는 유체야, 유체. 액체나 기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F로 표현하면은 얘가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압력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압력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운 것 같은데 압력이 뭐죠? 단위 면적에 가한 힘이란 말이야. 면적에 가한 힘이야. 압력을 우리가 프레스라고 하고 면적을 뭐 우리 A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힘을 F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 F를 어떻게 바꿨어? F를 P랑 A로 바꿀 수 있겠죠? 압력과 면적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힘을 우리가 압력과 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S는 얼마큼 이동했어? 여기 델타 X만큼 이동했대요. 이렇게 바꾼 게 뭐라고? 우리 한 일이라고. 자, 근데 잘 봤더니 이 A하고 이 X는 단면적의 높이를 곱한 거잖아. 즉 뭐 하는 거야?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에서 또는 여기에서 E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압력의 부피 변화로 얘기한다고. W는 P, V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는 P 델타 V. 이게 바로 뭐다? 한 E를 구할 수 있다. 기체가 한 E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뭐였냐면 정리를 하면 온도 뭐랑 관계 있다? 운동 에너지랑 관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상기체 얘기하면서 얘가 갖고 있는 상태 방정식 얘기했었죠. 그래서 PV는 nRT.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뭐 있었죠? 내부 에너지 있었죠? 내부 에너지. U는 뭐랑 비례한다? 온도랑 비례한다. 또 내부 에너지 뭐랑 비례한다? 분자수에 비례한다. 더 중요한 건 이 앞에까지 훨씬 더 시험은 잘 나와요. 그리고 기체가 한일. 한일 W는 P 델타 V로 얘기한다. 오케이? 요게 지금 우리가 기체의 상태 그리고 에너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정리하면 우리가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1법칙. 자, 기체 간 열 에너지는 자, 어떤 기체가 있어? 여기에 선생님이 뭐를 가하면 열을 가한대. Q만큼의 열량이잖아. 열을 가한대. 그러면 열 에너지 Q는 열을 가하니까 뭐가 증가해?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쵸? 온도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온도가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 더 증가하고 그러니까 뭐야? 부피도 증가하겠죠? 그쵸? 부피도 증가해. 부피 증가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일을 한다는 거죠. 일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W만큼 일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온도 증가량과 한 일과 같다는 거죠.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증가하고 한 일과 같다.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증가하고 한 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Q는 내부 에너지와 이걸 한다. 여기서 델타 온도 변화량이겠죠. 그쵸? 온도 변화량이겠죠. 열을 가했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력학 1법칙 나오잖아. 무조건 이거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Q는 플러스 W. 요거를 무조건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연력학 문제 나오면 요거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지금 설명을 해야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체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만큼이 바로 기체가 있었어. 근데 내가 뭐였다? Q만큼의 열을 가했더니 이만큼 부피가 증가한 거야. 그렇죠? 그럼 한 일이 있겠죠? 기체가 아닌 W는 P 델타 V잖아. 그렇죠? P는 일정하게 하면서 지금 뭐가 증가한 거야? 델타 V가 증가했죠? 얼마만큼? 이 단면적 A에다가 델타 L만큼. 그렇죠? 그러면 F 델타 L 똑같은 거야 사실은. W는 FS랑 P 델타 V랑 똑같다는 거 증명한 것 뿐이야 여기서. 알았죠? 그래서 보자. 기체에 열을 가하면 정리를 해볼게요. 기체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증가한다. 부피가 팽창한다. 즉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부피가 팽창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바로 연력학 1법칙 끝.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요거를 바로 바탕으로 시험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양한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연력학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력학 과정이 나왔는데 연력학 과정은 이제 기체가 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뭐 열을 받다든지 열을 뺏긴다든지 또는 열을 받는데 뭐 온도는 그대로고 또는 뭐 이렇게 압력 부피가 변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야 여러 가지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거야. 먼저 우리 등압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그럼 등 압력이 일정한 과정.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외우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고 나중에 시험 문제도 분석만 하면 돼.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 자,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 지금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죠? 무슨 그래프? 압력과 부피 그래프. 압력 P와 V 그래프.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T1에 해당하는 압력, 이 등온이죠. 이거 등온이에요, 이거.
PV가 일정한 거야. PV가 일정한 구간 나타나는 거고 얘는 T2로 PV가 일정한 거. 우리 PV는 nRT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 뭘로 정했어? T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T는 뭐야? nR분의 PV 값이죠? 그럼 nR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체의 몰수 변하지 않잖아.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고 뭐 새로 생기고 그러지 않죠? R은 뭐죠? 상수값이죠? 그리고 결국 P하고 V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뭐가? 온도가. 그래서 P하고 V 값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던 P와 V1에 있던 이 상태가 이렇게 이동한대. T2로 이동한대. 그러면 지금 뭐냐면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등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뭐만 증가한 거야? 부피만 증가한 거죠. 부피만 변한 거죠. 그렇죠? 또 뭐도 변했어? 온도도 변한 거죠. T1에서 T2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등압 과정은 부피와 온도가 모두 변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이것이 있죠?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온도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니까 Q 뭐 한다?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열을 흡수한다는 거죠. 얘는 열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이렇게 가정 T1에서 T2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꾸로 T2에서 T1 갈 때는 온도가 내려가고 부피가 내려가니까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고 여기 나와 있죠. 등압으로 팽창하는 경우도 있고 등압으로 압축하는 경우죠. 팽창하는 것은 T1에서 T2로 가는 거고 압축하는 것은 T2에서 T1으로 간 거죠. 그러면 한 일, 얘는 부피가 증가하니까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는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 얘는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온도가 증가했고 얘는 온도가 감소했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봤더니 얘는 열을 흡수하는 거고 얘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이제는 뭐가 있냐면 등적. 적이 뭐냐면 부피야.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압력과 그렇죠? 부피 이거 있겠죠. 그래서 T1에 해당하는 T2에 해당하는 요 곡선이 있고요. 등적이니까 부피가 여기가 일정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부피가 일정하면서 변하면 우리 Q는 델타 U 항상 쓰세요. 이거 W로 하면 얘가 P 델타 V인데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Q는 델타 U만 관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온도가 증가했잖아. 온도가 증가한 게 얘가 증가한 거죠. 전부 다 뭘로 바뀐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거 쓰인 거야. 기체가 한 일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압력이 증가하죠. P1에서 P2로 간 것은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한 일은 0이야. 왜? 부피가 일정하니까.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돼서 T2 에너지 증가하죠. 온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고 얘는 감소하고 있죠. 온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P2에서 P1으로 갈 때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방출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등온 과정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 그러면 요 P하고 V 그래프에서 요 선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갈 때는 V1에서 V2로 갈 때 뭐 하는 거야? 한 일이 있겠죠. 왜?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0인 거죠.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다 뭘로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다시 해보면 등온 팽창, 이렇게 팽창, V1에서 V2로 될 때는 팽창하는 거죠. 기체가 일을 하는 거고 다 뭘로 바뀐다? 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흡수하는 거고 압축되는 경우는 거꾸로인 경우는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일을 받는다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분석하고 있는 거야. 자, 단열 과정. 단열. 우리 지구학 시간에 많이 배웠어. 단열 팽창, 단열 압축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 Q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0이라는 거야. 열이 출입이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T1과 T2 있는데 열의 출입이 없이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내려가면 얘가 증가하는 거고 온도가 증가하면 얘가 내려가는 거죠. 이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T1과 T2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렇게 T2에서 T1에서 T2로 간다라고 치자. 그러면 부피가 증가했죠?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이 양은 같은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번엔 거꾸로 됐을 때는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부피는 감소하는 거죠. 이 양은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연력학 과정에서 요 지금 등압이 뭐냐, 뭐 등적이 뭐냐, 또는 뭐 단열 팽창, 단열 압축, 뭐 등온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외우고 어떻게 외워 이거를 다 분석하는 거야. 각각의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교재에 정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과 자주 틀리는 문제 또는 헷갈리는 문제를 잘 정리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공부 좀 하시고 질문할 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온도. 다시 정리할게요. 온도 뭐랑 관계 있다? 운동 에너지는 관계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그렇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뭐랑 비례한다? 온도랑 비례한다. 그리고 뭐랑 비례한다? 얘 갖고 있는 분자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 기체가 일을 받거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럼 W는 P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연력학 1법칙. 기체의 가한 열은 온도 변화,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하는 일과 또는 받는 일과 같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뭐 수능 문제든 뭐든 요걸 써놓고 풀고 분석할 거야. 이것만 잘 분석하면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1법칙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보세요.